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사광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품격 시사광 정준호입니다. 저는 풀뿌리 시사광 광진주민연대 박용수 대표입니다. 네, 오늘 사람 ING와 광진주민연대가 하는 두 번째 방송인데요. 대표님 오늘 방송할 주제 소개해 네네. 주십시오. 그것보다 첫 번째 방송에 대해서 저는 예. 재밌었어요. 저 지난주에요? 네. 지지난주. 지지난주네. 네. 예. 왜 그랬냐면 지금 녹화 방송입니다. 네. 뭔가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하고 네. 토킹, 입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방송하는 느낌은 사실 아니어서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지지난주에 네. 준비를 별로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도 준비 별로 안 했는데. 원래 별로 말씀이 없으신 분이신데. 네, 그래서 저는 말을 좀 잘 안 하는 편이고, 네. 또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조금 염려스러웠는데, 우리 정 대표께서 워낙 잘 진행해 주셨고, 또 우리 장희안 위원장님께서 너무 또 잘 해주시니까, 전 되게 즐거웠어요. 대표님 근데 말씀을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 나누는 거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이 일이니까 하는 거죠, 저는. 네. 그럼 지금도 이 방송도 근데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희한하게. 희한하네. 우리 아이시잖아요. 그 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유쾌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희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는 방송이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 손님이죠. 네네. 오늘은 혹시 무연고 사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연고 사망. 조금 낯선 무연고 사망. 건데 혼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발견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무연고 사망하시는 분들 혹시 장례를 어떻게 치르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 돌아가시면 바로 알지 못하고 2, 3일 후에나 발견되는데, 그럼 이 부패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사람이 죽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체라는 표현을 쓰고 방역 또는 화장 이렇게 행정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 이제 지역사회에서 살다가 혼자 돌아가신 거잖아요. 고독사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2022년에 우리 동네에서 광진구에서 38명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한 해예요? 한 해에. 근데 그분에 대해서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가운 소식으로는 공영 장례라고 행정기관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걸 지원하는 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시는 분이? 네네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모시는 분 누구십니까? 오늘 모시는 분은 네. 주민연대 회원이시기도 하고, 한겨레 두레협동조합의 서울에 이사세요. 그래서 장례 쪽으로 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애정과 관심 있어 하는 분입니다. 그분 키도 크시고, 잘생겼고, 성함은 본인이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모시겠습니다. Drinks more lately, ain't got pills in many different colors too. Morning light is showing, she moves the chair to look out at her view. But a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and it stands where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on the couch to read, goes through old pictures and memories.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Our heroes so they got old. Our heroes so they got old.
had a family of her own. It's kept the two apart. Used to have so many visitors, but now the only one is the nurse that helps her move the chair to look out at the sun. But a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and it stands where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on the couch to read, goes through old pictures and memories.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 Our heroes have 조교해야 been 될 것 같아요. forgotten. 네, 오늘의 게스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광진주민연대 회원이고요. 정회원입니다. 이름은 전승욱입니다. 네. 네. 2주 전에 오셨죠? 2주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저 네. 소개하기를 밖에서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카메라 앞에만 있으면 울렁증 네. 말씀을 못 하시는 우리 전승욱 이사님이십니다. 네, 지금도 울렁울렁합니다. 근데 굉장히 직분이 많으세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제가 호칭을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우리 채비에서는 이사님.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 서울에서는 네. 서울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에서는 이사. 예. 예, 그다음에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 연합회는 부장. 부장. 예. 복잡하네요. 네, 복잡합니다. 네, 뭐 그냥 부장으로 부르십시오. 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아까 무용고자 장래 문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이사님은 본래 이렇게 장래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뭐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한 경험들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그 전에 일을 하면서 1년에 뭐 장례 관련 일들은 1년에 한 3, 40건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고 그러다가 이제 3년 좀 넘은 2020년 때 이제 우리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장례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본래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밝혀야 되나요? 예. 네. 프라이빗. 밝혀드릴까요? 네. 네. 본래 하던 일은 목사였습니다. 목사. 그래서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쪽으로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목사를 하면서 이제 좀 많은 죽음들을 만났죠. 네. 어떨 때는 좀 저한테 상처도 되고 트라우마도 된 그런 죽음의 사건들도 있고 좀 왠지 좀 뭐 성격이 좀 어두워서 그럴까요? 네, 그런 죽음에 많이 이렇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목회로 죽음을 바라봤을 때랑 실제 이제 장례업을 하는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때 죽음에 대해서 좀 바라봤던 거에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있죠. 네.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온 건데요. 목회에서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교회의 교리 안에서 죽음을 이제 해석해주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그 당사자들한테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현실에서 그들이 죽는다라는 거는 과정이 있잖아요. 죽기까지의 과정이 있고 죽음이라는 슬픔의 사건들이 있고 또 죽은 이후의 시간들, 상실을 겪고 하는 이제 시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교회의 교리 하나만으로 그걸 다 이렇게 같이 좀 다루기에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좀 피상적인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는 죽음이 이제 현실이죠. 실제고. 그래서 죽기까지의 그런 과정들도 듣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들이 위로받지 못하는 죽음을 통해서 겪어내는 상처들 그걸 날 것으로 다 마주하게 되고 또 당장 장례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뭐 비용도 현실적인 이제 비용 문제 뭐 그런 것들도 다 만나게 되고 그래서 죽음의 날 것들 사건들 현상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는 검색해 보니까 채비 네. 아름다운 이별 네네. 채비 나오는데 그럼 거기서 좀 일하시는 거죠? 협동조합에서 하는 게 채비인 거예요? 네, 채비는 이제 저희 브랜드예요. 브랜드? 네. 한겨레들의 협동조합 연합회 너무 길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이제 힘들고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었죠. 네. 채비가 뜻이 뭐예요? 채비. 채비. 뭘 채? 떠날 준비를 하자. 아, 떠날 채비를 하자. 예. 네, 인터넷 검색하면 거의 뭐 낚시 광고가 먼저 뜨기는 하는데. 그러면 채비가 하는 일이 한마디로 상조 일 같은 거예요? 예, 상조일입니다. 아, 상조예요? 예, 상조일인데 저희는 뭐 이제 추모식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조에서 머무르지 않고 죽음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존엄하게 또 고인의 삶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유족들이 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례식 하고 그 외에 이제 죽는 과정, 준비 과정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상실 치유까지 저희가 다 욕심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장례 사업하면 약간 사업성을 따져서 그냥 장례식을 빨리 결혼식 치르듯이 빨리 치르는 게 조금 일반적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뭐 그런 죽음의 아픔까지 다 이렇게 챙겨가면서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큰 돈은 못 벌죠. 원래 상조가 돈이 되는 일이죠. 돈이 되죠. 원래. 소위 말하면 이제 캐시카우라고 상조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에서 요즘은 대형 상조들이 그 국제 사모펀드들 있잖아요. 네. 펀드들이 많이 이제 그동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형 상조 업체를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거기에서 현금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뭐 그런 정도는 안 되죠. 근데 협동조합이니까 굳이 뭐 이익을 많이 안 남겨도 되고 영업비하고 인건비만 있으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주제가 이제 무용고자의 사망. 네. 그리고 이제 공영장례 지원인데 그거하고 이제 채비하고 연결이 있는 거예요. 연결점이. 네, 100%는 아니고요. 네. 네. 저희는 사실 무연고자 장례를 본격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거는 현재 지자체에 맡겨진 일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비영리 기관이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좀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들은 하고 있고, 또 할 준비도 돼 있으면서 그 장례 전반적인 제도와 또 그런 그 무연고자들이 좀 이왕이면 좀 아름답게 추모를 받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마을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 조직들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 나가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 강의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 강의 봤는데 보고 놀랐는데 네. 무용고자의 죽음 관련해 갖고 저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가끔 방송에서 이제 고독사, 청년 고독사 혹은 이제 어르신들 고독사 문제만 생각했지 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고독사 시민이 많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고 네. 그분들을 특별한 장례 절차 없이 그냥 대부분 화장 네.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게 있는 거죠. 공영장례 지원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그래도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8년 정도 됐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광역 단위에서 서울시나 경기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있기 전까지는 정말로 그 무연고자들은 처리되는 죽음이었어요. 처리되는. 예. 그래서 사실 저 이제 이 지원 조례에도 자꾸 처리라는 장사법에도 처리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아직 이제 그것까지는 고치지를 못했는데. 되게 중립적인 표현인가요? 언어가? 이게?
행정적인 표현인 것 행정적인 같아요. 표현. 예. 시체, 뭐 예. 사체를 처리한다 이런 표현. 뭐 그렇죠. 그렇죠. 처리한다. 그래서 음. 굉장히 좀 대상화된 음. 그런 이제 표현이어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그 공영장례 지원조례가 있기 전에는 정말로 현실 자체가 철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공고 내고 유족 없으면 그래서 무용구자 처리되고, 그리고 화장장에 가서 그냥 화장하는 거야. 아무 애도 의식 없이. 예. 그래서 이제 처리되는 거였죠, 그때는. 예. 근데 이제 지원조례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이제 나오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갭이 뭐냐면, 상조업체들은 많은 이익을 거두려고 하거든요, 장례 시장에서. 근데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제비는 사실 상조업체들이 만족할 만한 비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정 한 업체가 이제 이거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공공장례 지원을요? 예, 오. 실행을. 음. 그러니까 뭐 시신 염습하고 그다음에 화장장에 모시고 가서 이제 화장하고 하는 거를 맡고는 있는데, 이렇게 뭐 탐낼 만한 그런 저거는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이제 좀 담담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죽었는데 이 시신을 꼭 그렇게 뭐 우리가 모신다고 하잖아요. 모시고 네. 이렇게 뭐 장례를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냥 사람이 어차피 죽었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예, 이제 모른다. 당사자는 모른다. 근데 이제 당사자는 모르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그 종로구에 있는 쪽방촌에서 이제 그 쪽방촌 장례 지원을 이제 했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빈소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빈소 없이 그냥 처리가 됐잖아요, 그 전에는. 근데 빈소를 차려서 애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돌아가신 분은 모르겠죠, 본인이 애도를 받는지 어떤지. 근데 쪽방촌에 함께 살고 있던 분 중에 몇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죽으면 그저 그렇게 처리되고 화장장에 내던져져서 불태워주고 끝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친구가 애도받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마지막을 그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에 대한 위로가 우리 1인 가구 장례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해보면 알아요. 우리 대표님도 만약에 대표님이 어디에서 객사할 운명이다. 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버려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너무 뭐 예를 좀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말이 거칠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만약에 내 마지막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할 때와 내가 마지막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편안하게 작별 인사를 받으면서 따뜻한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물론 하는 게 좋죠. 좋은 쪽으로 가야죠. 근데 이제 왜 이 말을 드렸냐면, 네. 장례를 할 때 보면은 장례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가족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무용고자 아니에요. 네. 그럼 얼핏 듣기에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굴 위해 장례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무용고자가 아니네요. 같이 거주했던 분들이 다 영향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무연고자라는 거는 행정적 용어죠. 사실은 행정적 용어지 우리가 사회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꼭 혈육 가족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항상 옆에서 같이 관계 맺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며 아름답고 따뜻하게 모실 때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좋아지고 안심하는 마음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엄한 인간에 대한 이런 의식이 생기겠네, 사회에서.
그렇죠. 이 보장만 되면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어차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니까 내가 장례 지도사인데 이 사람 무용고자를 시신을 처리할 때하고 이 사람께 애도를 드리면서 할 때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례 지도사는 또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 바뀌고 그럴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비록 당사자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난했고 힘이 없었고 약했지만 그래도 사회를 떠받치는 하나의 축이었잖아요. 네. 존엄하게 보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영 장례 지원이 그렇게 애도하면서 고인을 보내드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장에서 3일 빈소 차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현재 이제 무용고사 하시는 분들은 그 벽제 승하원 있죠. 아니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양재동에 있는 서울 화장장 이런데 그 간단히 빈소를 차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애도를 하고 보내야겠다. 그걸 이제 나눔과 나눔이 그 비영리 단체인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무연고자는 아닌데 연고는 있는데 수급자의 경우 저소득층 장례의 경우는 이제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들어가서 유족들이 애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서 지원을 조금씩 서울 강력 단위에서도 해주고 자치구 단위에서도 해줘서 어느 정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네. 지금 주민연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우리 이사님 강의를 보니까 제 강의 내용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어떤 어르신이 내가 죽으면은 장례를 치러달라 네. 했는데 그때 이제 그걸 못 해줘가지고 네. 그분은 근데 가족이 있는데 가족과 뭐 오랜 시간 단절되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맡긴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다 네.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공공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받을 수 요청하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무연고 이렇게 그 처리가 되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가족이 시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 상속도 포기하고. 근데 실제로 지금 무연고 장례 치르는 것 중에 3분의 2 정도는 가족이 포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없는 게 아니고. 공영장례 지원이라는 게 무용고자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저소득층 같이? 예. 그러면 만약에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나 전 지원 받고 싶어 그런 분들은 구청에 연락해갖고 네, 요청하면 되는 겁니까? 네, 복지과에다. 그럼 복지과에서 내 그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이 의사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사전에 아까 우리 결연장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결연장례는 이제 내가 사전에 내가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무용고 장례는 생전에는 그 의사 표현을 하고 정리하기가 어렵죠. 그건 돌아가신 다음에 행정이 판단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무용고 장례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임종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행정에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달 동안 고시를 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럼 한 달 후에 이분은 무용고자 사망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아 그러면 살아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우선 그게 제일 내가 우선 죽어야지 네, 되는 거네요.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죠. 그게 좀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지원 조례에서 또는 장사법에서 이번에 그 새로 개정된 부분들을 보면 그 민법상의 유언장에 준하는 정도로 내 장례를 위임하면 그 사람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이번에 좀 놀랬거든요. 그러면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네. 뭐 행정기관에서만 위탁을 받을 수 있다든가 다른 개인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조항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위탁하고 싶은 사람한테 위탁할
할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아까 이제 지원 조례에서 보다시피 그 요양 원장이나 예, 그러니까 돌보던 어떤 기관장, 그다음에 동장 같은 경우 이제 복지과가 있으니까 사회복지사가 계속 돌봤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주가 유족이 될 수가 있죠. 연고자가. 근데 그분도 그냥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면 그냥 요양 원장이 연고자가 돼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주로 그 위임하는 것,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사람에게 내 장례를 위임을 하겠다라고 유언장을 쓰고 그걸 이제 공증을 받는 정도까지 하면 그에게 구청장이 장례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아까 이제 조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쉽지는 않은 작업인데, 네,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아까 우리 우리 이사님께서 본인의 전직을 밝히기가 꺼려 하셨는데, 저도 미등록 이 목회자이거든요. 등록이 안 돼. 아, 네. 면직된. 네. 근데 면직되기 전에는 꽤 큰 교회에서 네. 일을 했는데, 제가 맡은 부서가 할머니들 부서였어요. 70대 이상 할머니들. 네. 장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 어른들이 자기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는 일부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죽은 이후에 이 교회가 장례를 잘 치러준다는 소문을 듣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저는 사실 제가 목회자지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이후에 내 이 몸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아까 강의 들으시면서 어르신들이 나 죽은 이후에 당신들이 좀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갖고 오케이 하면 내 마음이 안정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공공 장례 지원이 그런 것까지 충분히 만족을 시켜주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조례 안에는 있어요 지금. 근데 유언서를 써야겠네요, 그럼 유언을. 뭐 어느 정도의 그 공증이 필요한 신뢰성이 있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아무한테나 그거를 맡길 수는 없고, 거기에 보면 조건이 주로 돌보던 분, 장기간 지속적으로 돌보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장례를 교회나 혹은 절이나 종교기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시죠. 근데 무용고자들도 혹시 종교기관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장례 치러주는 데는 없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종교기관들이 무용고자 장례를 치러줘 봤다라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제가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무용고자들이나 내 장례를 누구한테 좀 위탁받아서 좀 치러달라라고 했을 때 그 위탁받는 자는 사실 이제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위탁을 그걸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대한 애도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인간적인 보람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역 공동체라면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모임이나 단체 이런 게 혹시 필요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안전하고 정말 편안하게 믿고 위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위임 받는 것도 그걸 뜻깊게 받아서 할 수 있는 곳,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우리 동네는 아직 광증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제 비영리, NPO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제 후견인 제도에서 사후사무,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고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NPO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장례를 위탁받을 수 있고, 그 장례비도 미리 지급받을 수 있고, 관리해서, 그리고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장례 마무리까지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비용은 이제 뭐 금융기관하고 또 국가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견제하면서 서로 모니터링하면서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나 혼자 계신 분들이 자기 장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또 문화 자체도 공동체 소그룹으로 서로의 장례를 맡아주는, 그러니까 신뢰성 있게 위탁하는 기관이 생기니까 이제 뭐 4-5명이 본인들이 모여서 소그룹 활동을 하다가 네가 먼저 가면 내가 장례해 줄게, 내가 먼저 가면 네가 장례해 줘라, 이런 소위 말하는 벚꽃장이라고 하거든요. 무덤 친구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적인 활동들도 굉장히 풍성하게 지금 일본은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구청장이, 지자체장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분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연고자 저희가 이제 사례를 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이, 나는 자녀들이 있지만 헤어져 산 지가 20년이 넘었고 교류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장례를 맡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려운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돌아가시잖아요. 네. 혈육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고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가족이 그 장례를 주관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혈육이 가장 큰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뭐 손을 댈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다행 아니에요? 혈육이 나타나서 장례를 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애매한 스탠스에 남아있는 경우 혈육들도 많아요. 예, 내가 혈육이니까 어떤 권리는 가지는데 처리는 그냥 그렇게 처리해요.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무슨 재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아니요, 남은 재산 그나마 그래요? 예, 그걸 가져가시려는 분도 있고, 어쨌든 혈육이 나타나면 제3자는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장례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우리나라의 경우인가요? 아니면 일본은 좀 다른가요? 아까 말씀하신 사례를 보면 지금 이제 그 혈육 때문에 이제 장례 위탁이 안 되는 건 우리나라고요. 네. 유언을 남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이제 유언장을 뭐 쓰면 가능은 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공공기관도 그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정권을 개인이 그렇게 법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걸 공공기관이 승인해야만 되는 조례상 또는 법령상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판단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쉽게 판단을 못 내리죠. 왜냐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례 비용이 더 필요하면 고인의 유류품, 그러니까 계좌에 돈이 있으면 그걸 빼서 장례비를 더 충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광진 주민연대는 혹시 이렇게 마을에서 무용고자 사망자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광진 주민연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 가진 것은, 이제 저희 단체가 이제 30년 정도 되면서 초기에 젊었을 때 만나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저희 안에서 화두가 있고요. 같이 죽음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이제 장례식을 네. 잘 해서 보내드리는 죽음 웰다잉을 좀 준비해준 그런 게 조금 저희 안에서 약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이제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의 죽음을 주민연대 입장에서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얘기는 저희 과제로 해야 할 거죠. 이제 최근에 뭐 공연장례 지원조례가 10월 달에 이게 제정이 되면서 그러면 주민연대가 지역에 고독사하거나 무용고자들 장례에 어떻게 좀 접근할 건가, 이런 얘기들이 좀 돼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사님은 네. 이번에 광진구에서 통과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대만족하시는 겁니까? 네. 그동안의 이제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발전된 네,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실행이 돼야죠. 네. 근데 실행이 되려면 자발적인 주민 조직 활동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사례에서도 몇몇 지자체의 사례가 있었지만 공공이 주도해서 끌어갔던 데는 지속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주민 조직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인 데는 좀 풍부하게 또 지속적으로 그걸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걸 봤고, 특히 최근에 이제 안양시의 자원봉사센터에서 리멤버 봉사단이라는 분들이 이제 조문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마을 조문단이죠. 그러나 이제 조문만 하지 않고 그 외에 임종기에 있는 분들을 돌보는 일도 좀 하고, 또 가서 장래에 필요한 일들 봉사도 좀 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더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올해는 안 돼서 그 정도 수준에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그러한 이제 마을 장례 지원, 특히 이제 무연고사 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걸 볼 때 저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런 자원 활동을 할 때 장례 지도사, 뭐 이런 자격증 이런 거가 없어도 뭐 어떤 자원 활동 할 수 그렇죠. 예, 장례 지도사일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니까. 물론 이제 이 안에서 약간의 이제 지원금이 나오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더 핵심적인 거는 이제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돌보겠다. 그 돌봄 안에서 내 마지막도 같이 돌봐지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조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례는 어디서 치러지는 거예요? 공연장례 지원 같은 경우는? 아, 네. 장례는 이제 이런 경우는 위탁을, 지금 현재는 네. 이제 위탁을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두 군데. 네네. 왜 그러냐면 아무 장례식장이나 갈 수가 없는 게 장례식장들이 폭리가 심해요. 공영 장례 지원받아서 오는 장례인 걸 뻔히 알면서 네. 추가 요구도 하고 비싸게 받고 신경을 안 써요. 심지어는 뭐 국립병원 장례식장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식사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공영장례 지원을 받아서 할 때는 최소한으로 합니다. 식사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딱 필요한 거 있죠. 안치비, 네. 그다음에 용품비, 수의하고 관하고, 그다음에 운구비, 차량, 그다음에 화장비, 뭐 이런 정도. 예. 그렇게 이제 해서 하고, 뭐 그 외에 기타 비용은 자부담이죠. 예. 그럼 화상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골은? 네. 유골은 이제 화장이 되면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시립 납골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벽제, 우리가 이제 벽제라고 부르는 서울 시립승하원 같은 데 가도 있고 되게 저렴하죠. 저렴하고, 이제 양재 서울 화장장에도 있는데 요즘 이제 점점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남은 게 이제 많지 않고. 근데 진짜 무연고사 하신 분들은 유택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뿌리, 이렇게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유골을 뿌려 드리죠. 그래서 그 항아리가 가득 차면 이제 빼서 그 유택동산 옆에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밭에다가 한 번에 모셔서 잔디로 덮고 이제 또 빈 항아리를 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아니 제가 있던 교회가 그 지방에 수양원인가 그런 게 있는 교회였어요. 어디인지 알겠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 교인들은 굉장히 여력이 있는 교인들이거든요. 돈이 많은 교인들에도 불구하고 네. 죽으면 다 거기 묻히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명 한 명 묻히는 게 아니고 온 교인들을
한꺼번에? 유골을 한꺼번에 모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 뭐죠 이거 유골 산골 탑이 있어요. 네, 탑 같은데 그냥 같이 뿌리고 네. 그리고 날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이다 뭐 그런 날이 되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다 같이 동시에 가갖고 다 같이 동시에 여기서 뭐 예배 드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유골 따로 모시지 않아.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 번에 같은 장소에 네. 나중에 다 찾아나요 유골 그냥 버려요. 네.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 지역에서 교회들이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교회는 아니라서.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게 돈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골을 다 그냥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은 이제 아까라고 그랬대나? 그 이제 장례 선호도에 대한 그래프도 있지만 지지난주 강의. 지지난주 네. 강의에서 이제 낙골당에 들어가고 싶은 분이 아직은 많지만 네. 수목장 하고 싶은 분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산골 그냥 뿌려서 낙골 땅이든 무덤이든 안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의 숫자도 점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네. 낙골 땅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그것도 기한이 2-3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낙골 땅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그 논의의 핵심은 사실은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 웰다잉이 중요하다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또 나만 문제가 아니고 좀 지금 우리 부모님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부모님은 제가 챙기면 돼요. 근데 저는 자녀가 없거든요. 나는 나중에 어떡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실존 나의 문제이기도 하네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 특히 광진구가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화양동은 1인 가구 비율이 70%예요. 물론 이제 다른 데로 이사도 가시겠지만 점점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또는 늙어가면서 내가 아프면 누가 챙겨주지 또는 이제 죽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염려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연고자 사망과 장례와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의 공동체가 혼자 남겨지신 분 또는 홀로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웰다잉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하고 공동체가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 공동체가 좀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을 상폭에 뭐 이런 표현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방식인지 또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장례 방식은 마을 상폭의 방식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이제 80년대에 일본의 상조 문화가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지금 같은 장례 방식으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이것도 일제의 잔재군요. 네, 상조 업체가 점령을 한 거죠. 비즈니스 방식으로. 마을 상폭에는 이제 마을에서 협동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폭에 개원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반지계, 여행계 이런 거 하잖아요. 상폭에도 마찬가지로 장례를 위해서, 왜냐하면 장례에는 큰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가 되기 때문에 장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평소에 그다음에 장례에 쓰이는 집기류, 상여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모아놨다가 어느 집에 장례가 벌어지면 장례비도 목돈으로 지원해주고 장례에 필요한 용구도 다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노동력도 지원해줘서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안에서 공동체의 유대가 끈끈해지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상포계의 규약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아마 모든 계 규약 중에 가장 엄격한 게 상포계 규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파트로 살고 대도시에 살기 때문에 공동체 장례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각자 도생, 각자 도사.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고 상포계는 마을에서 주민 모임이나 활성화된 주민 조직이 우리 마을의 장례를 어떻게 할지를 기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제 방식으로 상포 갯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기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주민 핵심이 된 상폭의 주민 조직이 마을 조문단도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 있는 추모 공간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장례식장 업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은 비용이 몇백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예. 빚져요 그냥. 요즘같이 조문객도 안 오는데 들어가면 다 빚입니다. 근데 마을 공간을 잘 개발하면 적은 비용에 장례식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을 공간에서 장례식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요즘은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하루 빈소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무빈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저희 장례 지도사 팀장들께 계속 듣고 있어요. 무빈소 요구가 점점 많아진다. 현장이 좀 그렇습니다. 무빈소가 뭐 빈소를 안 차리는 거죠. 아, 빈소라. 예, 부담된다는 거. 아니 그런데 이런 게 네. 허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 근데 나는 장례를 병원 같은 데 싣고 이 공간에서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럼 여기서 장례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칠 수 있죠. 그래요? 여건만 되면. 근데 반드시 검시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검시를 검사와 의사의, 그러니까 경찰과 의사의 검시를 받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치실에 다 모시죠. 시신을 밖에 보관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안치실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하루에 평균 10만 원밖에 안 해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애도식이나 추모식을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공간에서 하루 빈소 또는 반나절 빈소만 차려서 하는 거죠. 조문객 수에 따라서. 네. 아니 실제로 장례 치를 때 시신을 모셔다 오고 하지 않잖아요. 안 시신은 하죠. 다 그렇죠. 안치소에 네. 있고 그렇죠. 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네. 장례 행사를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뭐 다음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용도 줄 뿐만 아니라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가만히 있나요? 어떤 주변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변 우리는 의식이 이거 부정하다 해갖고 네네네.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장례를 집에서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주변에서 싫어할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싫어하는 게 시신 때문이에요. 근데 시신은 안치실에 있으니까 싫어할 일은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든가 뭐 곡을 크게 한다든지 예. 예, 아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겠죠. 근데 요즘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아름다운 추모식이에요. 예, 누구나 이렇게 지나가다 봐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추모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꽃을 뭐 많이 하는 건가요? 이게 아름다운 추모식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아, 네, 뭐 꽃이 있으면 많이 아름답지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아름다우면서 비용도 적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은 저희가 하는 예를 들면 조화를 다 써요. 재단을 꾸미는 꽃은 다 이쁜 조화를 쓰는데 다 알고도 좋아합니다. 유족들이. 근데 아름다움의 핵심은 뭐냐면 고인의 삶을 여러 가지 형태로 끌어내서 그걸 같이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고인의 생애사를 낭독하고 고인의 사진을 모아서 그 생애를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고인의 유품을 갖고 와서 고인과 함께 있었던 추억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는 뭐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고 장례식인데 그렇게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고인이 좋아했던 노래.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저요? 다 좋아하죠. 그 자녀들이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서 엄마를 깊이 이제 기억하더라고요. 그 시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작별 인사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임종식 기 힘들잖아요. 작별 인사를 길게 하면 30분씩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요, 전체가 이제 다 나와서 하니까 이제 그거를 막 두서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다 쏟아놓는 거죠. 쏟아놓고 또 고인에 대한 삶을 정리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사셨구나. 이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아름답다라고. 저도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좀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다시 좀 고인장례 관련해서 들어가면은 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드는 생각이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네. 한 장소를 만들어서 여기를
뭐 평소에는 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이렇게 장례가 있으면은 여기를 딱 그냥 고정된 장소로 해갖고 빈소처럼 만들어갖고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어, 저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 예. 지역의 공영 공간, 네, 예. 그다음에 종교 공간, 음, 예. 그런 공간들이면 충분히 추모식, 하루 빈소 또는 반나절 빈소 추모식을 할 수 있고 비용도 유족에게 굉장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무연고사 하신 분이나 저소득층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그 지원 범위 안에서 충분히 장례를 아름답게 치를 수가 있죠. 네. 이거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될까? 안 어렵습니다. 인식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이 워낙 그 행정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다 해서 이걸 딱 받을 수 있는 동장님이 계실지 잘 모르겠고 어떤 네. 동장님 혁신적으로 이걸 딱 한번 하면 저는 이제 좀 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 근거가 있으니까 이 그렇죠. 조례에 따라서 네.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또 해보고 이 조례를 김광산 의원께서 이제 발의하셨고 제정됐는데 그 의원님께 좀 이런 사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또 요청해서 한번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강제 조항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단마다 의무적으로 이 공공기관을 만들어라, 비치해라. 지원조례에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원조례 그렇게 예,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은 무연고사 사망자에게 추모 공간으로 제공할 요청이 들어오면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공해야 한다. 또는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을 때 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죠. 확보돼야지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런 데 하려면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이거를 반드시 만들게 하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는 거죠. 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너무 신박한데요. 주차장처럼. 네. 네, 네, 주차장도 의무적으로 하는데 네. 구의원을 한번 해보시죠. 겨우 그 의원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합의되려면 조례가 사실 그 지역의 구성원들의 일정 정도의 통념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좀 합의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마을 장례처럼 우리 옛날에는 마을에서 장례를 치렀고 이런 전통을 우리 지역의 자치회와 자치 공동체들이 만들어 가자 이런 약간의 인식들이 좀 생기면 좋을 텐데 이게 그냥 딱 제정되어 버리면 이건 또 동장과 공무원의 몫이야. 너 뭐 왜 이런 걸 해? 또는 왜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민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례상으로도 이렇게 제정될 필요가 있지만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 안에 어떤 활동들 이런 것도 더불어 좀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역에 사실은 종교 기관들 중에 나름 굉장히 또 의식 있는 종교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교회다. 꽤 큰 교회하고 이렇게 좀 협약을 해서 장례가 있으면 이 교회 이 특정 장소에서 이렇게 수시로 빈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장례를 칠 수 있도록 좀 하자. 이렇게 협약을 왜냐면 교회들 중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꽤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습니다. 꽤 많습니까? 없나요? 제가 하나 더 제안을 하면 교회나 사찰이나 이제 종교 단체 하나 더 제안을 하면 일본의 예인데요. 일본은 사찰이 우리 그 시내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찰들이 추모 공간 업을 합니다. 네, 물론 비싸게는 안 하겠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데가 루리덴이라는 사찰인데요. 거기에는 추모 공간을 LED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낙골당 같은 공간을 그 안에 꾸며놨는데 그 낙골당 하나하나 칸칸마다 다 LED로 만들어서 그 빛의 향연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사찰에 와서 납고를 하고 그리고 늘 일상 가운데 지내다가 엄마가 보고 싶으면 가서 제 카드가 있거든요. 여기 좀 첨단이에요. 카드를 딱 대면 자기 엄마 유골이 딱 자기 앞에 오면 그걸 놓고 엄마 추모를 하고 다시 넣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걸어서 뭐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그 교회나 또 우리 사찰이나
충분히 이 부분은 사회적 경제 면에서도 또는 지역 사회를 위한 공헌 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효용감은 굉장히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주민연대가 해야 될 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자꾸 네. 일만 늘어나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사강 세 번째 시간으로 무용고자 관련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서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이게 좋은 또 말씀 해주신 우리 전승욱 이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 하시고 우리 방송 마치죠. 네, 주민연대 회원이 돼서 너무 기쁘고요. 주민연대와 함께 마을 산폭에 만드는 게 저의 마지막 꿈일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